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조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주민생활지원실 하중수.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 담당입니다. 김익환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남금옥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권금전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의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의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소관 보조사항 중에 항목별로 사업 현황 및 계획만 보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주요 부분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학지대 발굴 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 공익재단 희망복지사업, 속초시 아바이 이후연대사업, 속초시 아바이 안심콜 서비스 사업, 감성 24시 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사업, 속초의료원 상공인 네트워크,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 속초시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 양곡 할인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 33,109 가구에 6억 9,510만 4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는 28,717 가구에 6억 1,898만 6천 원을, 사생계층에는 4,392 가구에 7,611만 8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공과금 감면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종에 2017년도에는 2,628건, 2018년도는 1,504건을 감면 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202가구에 3억 1,202천 원을, 2017년도는 162가구에 2억 1,743만 1천 원을, 2018년도에는 156가구에 2억 3,080원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22명은 올해부터 금년까지 지도, 계도 적발을 하고 일반 시민은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수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단속 현황입니다. 3년간 민원 신고 건수는 2,647건으로 그중에 과태료 부과가 815건, 지도 계도가 1,832건입니다. 부과액은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속초시 사회복지협의 한계 법인으로 2016년에는 강원도 합동 점검을 하였고 2017년에는 자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역, 신청 탈락자 사유입니다. 대상 가구 현황은 유인물 참조하시고 신청자 탈락 사유는 소득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위반, 사망 전출, 기타로 2016년에는 424건, 2017년에는 360 가구, 2018년 7월에는 42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소요예산 점검 및 관리 실태입니다. 편의시설 대상 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으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22개 시설에 4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검 및 관리 실태입니다. 업무 대행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속주지원센터입니다. 대행 사업비는 9,950만 원으로 기준 적합성 확인 실적은 2016년에는 354건, 2017년에는 479건, 2018년에는 24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추진 배경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41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조사 방법은 조사원 3명을 선발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16만 6천 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장애인 활동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제공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고 수행기관은 3개소로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속초분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시 효재가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3년간 총 예산액은 47억 9,329만 9천 원이고 지원액은 40억 4,6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3년간 평균 373명, 연인원 3,856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유 차량은 9개 단체 총 13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 이용 교통수단 지원 내역입니다. 9개 협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괄 1억 7천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4,50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1번째,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 회원수는 총 1,048명으로 지원 현황은 2016년에는 1억 4,690만 원을, 2017년에는 1억 3,030만 원을, 2018년에는 1억 4,40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째,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월별 지급 실적, 명예사상사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월별 지급 실적입니다. 유인물 참자 시대 2018년도의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총 1억 6,960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8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은 3억 5,962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명예선양사업 지원 등은
총 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아바이 안심 콜 서비스 사업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상담을 1714회, 2017년에는 2244회, 2018년에는 868회를 상담하였습니다. 14번째, 부정수급자 내역 및 방지 대책입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액은 278건에 2억 9천 공 27만 9천 원을, 회수 내역은 194건에 1억 6,827만 천 원을, 미회수는 84건에 1억 2,208천 원입니다. 미회수 내역은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의 부정수급자 내역으로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2건에 910만 6천 원입니다. 현재 독촉 안내를 발송하였습니다. 15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11명, 취업성공 패키지에 195명 등 총 3년간 50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취창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참여 인원 총 311명으로 그중에서 취업이 24명, 창업이 1명이고 취업성공 패키지는 34명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째,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급여 종류별 지원 기준 및 지급 대상자 지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밑에 맞춤형 복지 급여별 지급 대상자 및 지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136억 8천만 원을, 의료급여는 175억 9천만 원을, 13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8개 사업으로 2016년에는 29,971건에 28억 6,997만 9천 원, 2017년에는 38,525건에 28억 8,122만 4천 원을, 2018년에는 15,993건, 15,994건에 21억 3,44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치료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016년에는 2,931건에 2억 8,859만 9천 원, 2017년에는 3,088건에 2억 8,870만 6천 원을, 2018년에는 1,914건에 1억 6,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째,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행정조치 실적, 회수금 활용한 자활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258만 8천 원을, 2017년에는 1,415만 2천 원을, 2018년에는 1,040만 원을 회수하였고 채권 현황은 23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을 활용한 자활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자활기업, 수급자, 사사계층, 지역자활센터 등이고 지원 내용은 창업, 사업 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 보조가 되어 있고 2018년도 지원 사항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비가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의 기능보험은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번째,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체국 집병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2017년은 1개 가구에 199만 6천 원을, 2018년도에는 3개 가구에 428만 3천 원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번째, 카페 헤어미 설치 현황, 위탁 현황, 이용객, 수입 지출 등입니다. 먼저 장애인 카페 1호점은 2016년 1월 11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장애인 카페 2호점은 2017년 1월 18일 날 개소하였으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강원도 지적발달복지협회 속초시 지부이고 위탁기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은 2016년에는 500만 원, 2017년에는 2,900만 원, 2018년에는 2,9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카페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3년간 지출 내역으로 2018년도 경우에는 장애인 카페 1호점은 수입이 3,500, 지출이 3,400입니다. 장애인 카페 2호점은 수입이 3,200, 지출이 2,700이 되겠습니다. 21번째,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는 7,500만 원이고 서비스 제공 실적은 264명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 규모는 4,500만 원, 서비스 제공 실적은 191명입니다. 2018년은 사업 규모는 9,400이고 서비스 제공 실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22번째,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2개 기관, 2017년에 3기관, 2018년도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4억 9천, 촉조반야 지역사회센터는 7억 4,500, 시각장애인협회는 1억 1,800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였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 회장. 예, 네. 위원 추가 네. 자료 요청했습니다. 네. 예. 회장. 43쪽에 그 자활지원 사업 참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43쪽. 예, 예. 그래서 요 자활지원 사업 참여 현황, 참여 인원, 예. 그리고 추창업 현황에 대해서 성별 통계까지 된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남녀. 예, 예. 네, 참여 인원이 311명이면 성별이 어떻게 참여가 되었는지, 네. 그리고 추창업 그 두 가지 다 좀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창업이 상황일 때 그냥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좀 취업하고 창업했는지를 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순 의원입니다. 시장 지금 유해정 의원님 요구 자료 목록은 정리가 됐나요? 예, 저기 자료가 있잖아, 그렇지? 그 추가. 정리했습니다. 예. 예, 추가로 예. 그 16년, 17년, 18년 이탁 사업 보조금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자 문서로 주셔도 돼요. 예, 그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사항 말씀. 좀 모질해서 2016, 17, 18. 18까지. 네. 보조금 단체 운영비, 인건비, 이탁 사업 현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삼 3년간 보조금 전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지금 요게 그 공통사항의 7쪽에 보면 2017년도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2018 이게
7쪽부터 19, 20쪽까지 13쪽이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이걸 한번 보시고 인건비를 포함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지금 말고 따로 저희가 이거 행사 끝나고 이거 지금 드려볼까요? 저 네, 행감 끝나도 괜찮습니다. 행감 기간 중에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거는 끝나도 소관부서 돼요. 왜냐하면 차후에 제가 예, 그- 필요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행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제출하도록 중에 하겠습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정 의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잠깐만 김민경 회장 그 있잖아요. 이거, 데이터가 있으시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43쪽 이거 43쪽 네. 이거를 한 장 드리지? 예? 이거 한번 드려보고 주민생활지원실 감사 전에 가능한가요? 종료 전에? 요거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 남녀 성별은 나온 게 없어서 좀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숙주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모든 상황이 지금 정부나 기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계가 다 성별 통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지금 그 성별 통계가 없어서 근데 이제 생산된 건 있으신 거죠? 그 뼈- 예, 그러면 그렇게 예. 뭐 정교할 필요는 없고 좀 이해할 수 있게. 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네. 갖고 오질 않아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장애인 주차 예, 예. 많이 단속을 불법을 하나요? 예, 매년 통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시민들이 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장애인 자리에 이제 불법 주차해서 지금 일자리로 22명을 쓰고 있어요. 예, 22명. 예. 그걸 좀 일자리를 더 늘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불법 주차 차량 증가 폭에 비해서 그 여기 그 주차 그 부가액이 8,020만 원, 8,120. 8,100만 원. 이 돈은 뭐에 써요?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요? 예, 세입 잡아서 저희가 그 다시 장애 예.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쓰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에는 얼마나 쓰나요? 전체 복지에 우리 장애인 복지는 얼마 예산을 쓰시나요? 전체 저희가 사회복지 전체가 10%가 조금 넘습니다만 장애복지는 금년도는 아마 한 20억, 30억 정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 장애가 그렇더라고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6가구에 1명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그걸 하시고 우선 치하를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연이어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선 우선 기간 선정되는 거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더해서 48페이지 보면 카페 헤어메 1호점, 2호점 있죠. 그리고 네. 또 공모 해가지고 도비도 받았죠? 예, 저희가 그 네네. 공모사업에서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을 해서 자기들의 성취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그 카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고 이익을 얼마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수입이 적더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카페를 만든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자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사실은 그 수입과 지출은 맞출 수가 없어서 시비 보조를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올려서 장애인을 더 고용할 수 있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 보니까 장기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수익성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자료에 보니까 그 2호점에서는 지금 벌써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2호점은 조금 나고 1호점은 이제 비슷비슷하고 네. 연말에 세금을 내면 이제 1호점 같은 데는 마이너스고 2호점은 거의 이제 뭐 본전이 되는 그런 수준이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우리가 또 사회적인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 같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가사도우미 있죠, 간병. 예. 그것도 좀 사업을 좀 장려하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국비 이제 뭐 핑계는 아닌 국비 같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10명 정도인데 금년도 그러니까 인원을 좀 여기는 보니까 간병인이 10명 예, 10명씩 한 해 10명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가사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이제 뭐 저희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맞추면서 적정 수준까지만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조금이 늘어서 지방 보조금의 실링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런 거는 공모가 안 돼요? 도비를 끌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 국토 보조 사업이라서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그 반야 지역 자활센터 참여가 줄어든 이유가 있네요. 왜 줄어들까요? 16년도는 140명 참여자가 있는데 17년도에는 91명, 18년도에는 63명 그렇게 이제 그 참여자가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용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그 수급자들에게 저희 지원을 해주는 건 많이 있는데 거기 일을 하게 되면 지원 금액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을 하면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만 원 일을 하면 수급 금액에서 그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하고 이제 만약에 그것도 오버가 되면 생계급여를 아예 없애는 제도가 현재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제도끼리 서로 맞붙어져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예,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이제 인원이 줄어든다. 예. 네. 그 시각장애인이 17년부터 저희가 시에서 지원했어요. 예. 그 시각장애인도 상당히 저희가 많죠. 예, 맞습니다. 저기 전체 네. 속지 전체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상당히 그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냥 1, 2년 사이로. 아무튼 이분들 사회 참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 시켜 주셔도 예.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4페이지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 타운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업 공간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내지 이런 거가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좀 이 복지 타운은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지금 현재 저희 재원 이제 보고 드리는 사항이지만 재원이 이제 8억 특별 교부세밖에 없는데 네.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운영 면에서 보면
뭐 시각 차량들 장애인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집중해서 네. 그다음에 우리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코스화한다면 네. 충분하게 장애인들이 뭐 시각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끔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비가 8억을 따 놨는데 이제 지방비도 좀 확보를 해서 예, 예. 장애인들이 잘 사는 나라. 너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보도블로 그 육지의 섬을 봤습니다. 영화를 잠깐 육지의 섬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그 동무대 지금 경동대죠. 경동대 그 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이제 강릉으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버스 있죠. 저 장애인이 휠체어 타는 버스. 리프트 차량. 예, 그 토 일요일 날 운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한다 하니까 이 주인공이 시외버스로 갑니다. 시외버스에서 그 차를 탑승을 원하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러 가야겠는데 강릉까지 혼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금강대교, 설악대교를 거쳐서 그 저기 웰컴 콘도를 거쳐서 저기 해마리 공원까지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저희는 잘 돼 있다고 봤어요. 속초시가 그래도 길이. 근데 그분은 목숨을 거는 아주 사활을 걸리는 그런 투어를 했어요. 그 가는 길목에 인도에 전봇대가 서 있지 않나. 또 인도에 또 차량을 세워놔서 갈 수도 없고 또 보도블록이 이게 상하가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금강대교에 가면은 그 차량 그 이용 표시된 거 있죠. 그 시멘트로 돼가지고 노란색, 검정색이 칠한 거. 그게 딱 저기 가로막히니까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눈높이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눈높이로 보니까 속초 시내 도로가 엉망이더라. 그래서 좀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좀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영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시각이 아니고 그 장애인 시각으로 비장애인이 좀 봐줬으면 하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그 장애인이 불편한 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앉아보고 서보고 눌러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의 종류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 계속 매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도 보면 419개소의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시설 점검하면서 그 소유주든 사용자든 간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계속 조금 그 열린 눈으로 예. 보셔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장에 관계되신 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저기 장애인 눈높이로 조금 돼서 사업을 펼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예. 네, 우리도 그 행정사무검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그 저도 장애인 발언을 좀 드리려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장애를 가진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경을 잘 알고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부모님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은 그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는 그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새기셔서 장애인들의 차별받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만 그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그 함께 좀 그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우는 게 속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이제 기금 운영 계획 수립하고 결산 보고서 작성하고 성과 분석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금 감면,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이제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데 이 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 부서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 우리 의원이 저기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뭐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시의원은 여기 부위원장에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아마 그 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호선했을 때 아마 그 상태 그대로 이번 의회가 바뀌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심의를 2018년도인 경우에는 3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의원님 들어오신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정비를 안 하고 명단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 상태로 명단을 제출한 거고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심의위원을 개최하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 1년에 이제 횟수가 많지 않아서 개최하게 되면 그때 정비하려고 한 상황이고 이때는 지금 위원회 명단 제출 때문에 이렇게 예, 이제 각 위원회 이제 그 조례들 보면은 부위원장에 대한 것들도 이제 나오고 위원장 선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성격상 제가 권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의원이 부위원장 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시의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시의원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 회의 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건 오탄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2번 개최를 했는데 날짜가 어떻게 2018년도는 한 번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거는 그 서면심의 같습니다. 이거는 3월 13일 2018년 3월 13일에 서면 심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월 6일날 한 번 하고 날짜가 틀린 건지 제가 이거는 아마 3월 6일에 한 것 같고 3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뭐 예, 중요한 건 그렇게 아니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유호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3개 부설에서 저희가 조금 일찍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의 상황으로 하여간에 마음도 쓰시느라고 하시는 그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감정노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노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른 좀 그 공무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먼저 그 장애인 이제 속초 국제 장애인 영화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그리고 담당을 통해 이것이 이제 올해 이렇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좀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지난주 이 부분이 열렸고, 그리고 또 영화제를 하고 있는 이제 메가박스 가서도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의 수준이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보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영상 문화 자체가. 뭐냐면 그 전국에 이 관련한 전공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산 국제영화제도 가보고 전주영화제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것을 보러 그 지역 사람들보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찾아오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영화 4편을 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할 때 지역민들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진지한 토론이나 미장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판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속초가 우리가 딱 무언가를 내놓을 게 맨날 그 관광가에 뭐가 있느냐라는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럴 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는데, 이게 앞에 장애인이 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제가 영화제가 잘 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것도 영화가 무료였어요. 자그마치 무료였는데 없다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시각을 지역에서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로의 접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 인권이라든가 그날 이제 만들어진 그 4편의 영화들도 모두 다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런 장애적인 환경도 그렇고, 학교의 뭐 교사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내지는 또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의 접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키울 여지는 정말 지금의 즈음에서 영상 그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상황에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영화제에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들이 있죠. 장애인 영화제도 한국에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름 이 부분들이 그 지역을 잘 가꾸고 있는 하나의 좀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렵게 이것을 키워왔던 분, 그리고 물론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역이 좀 이 부분을 잘 가꿔서 나간다면 이게 그냥 영화, 장애 이것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인권에 관한 좀 포럼도 하고, 저희 또 개막식에 강원도 이제 강원인권사무소 소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인권사무소가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강원도의 이 인권 관련한 단체와 활동가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축제로 만들어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소장 혼자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마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좀 저희가 시와 함께 뭐 의회도 그렇고, 또 물론 주최했던 그 단체나 조직위도 함께 잘 좀 이끌어보고 좀 키워봤으면 하는 과제를 먼저 좀 드리면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느꼈던 사항은 뭐냐면 그 2016년도에 1,000만 원을 보조하고 2017년도에 5천만 원을 5천만 원 보조했을 하셨죠. 때 지휘부의 생각은 아까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가고 시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족쇄가 되어버렸던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꿈꾸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정말 금년도 수준의 반의 반 정도는 안 된 상황이 딱 되니까 지휘부하고 의회 쪽에서 느꼈던 분위기도 많이 바뀌셨는데, 느꼈던 공통된 건 뭐냐면, 아니 1,000만 원을 하다가 5천만 원 올렸는데 어떻게 1,000만 원만큼도 이렇게 그 시각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고,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죠. 금년도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라고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잘 치료 나가는지 좀
지켜보자 그랬는데 금년도는 또 오히려 정말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저희도 좀 알고 그다음에 의회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장애인 영화제 홈페이지에다가만 그 뭐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위원장님한테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회의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네. 똑같더라고요 의원님하고 두 분이 보시니까 정말로 행정에서 행정 지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렸을 때 저희 시가 받았던 그 좀 나쁘게 데미지 같은 게 있어서 네.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영화관 안에서 의 의견 또는 행사장에서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그러면 2019년도는 과연 그러면 재정적으로 얼마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얼마큼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논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행정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자원봉사도 필요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일단 돈 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 빼고 그냥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또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그 주최 측과 또 다르게 또 하나 꾸려져서 그런데 참 세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그냥 지역에서만 했을 때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평가가 그쪽이 좀 되고 그리고 행정이 들어갈 때 민간과는 항상 그 좀 불협화음이나 오해가 쓸데없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만 좀 가지고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또 예산은 뭐 그다음 좀 한번 가지 말씀드리면 해보시면 이제 어떨까? 영화관 상영과 관련해서 네.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영화관 상영을 하는데 거기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딱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제를 물론 비장애인이 많이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같이 보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영화로서는 상당히 퀄리티는 높아졌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비장애인. 장애인은 몇 석밖에 맨 앞에는 안 가봤자 그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에게 이제 모든 시설에 대한 그 장애를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지만 지역의 인프라가 굉장히 저희가 부족한 거죠. 예, 뭐 맞습니다. 민간 기업인 메가박스가 그렇다면 공공시설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어엿한 데가 있는데 왜 여기 말고 여기 가서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소소하게나마 예, 좀 예. 찾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 함께 네. 토론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좀 멋진 하나의 또 지역에서의 어떤 희망과 예.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정책도 그렇고 또 많이 하고 있죠. 그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시장님 산하에서 가원분들, 실험분들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탁과가 다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들이에요. 건설도시 철도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수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교통 예, 네. 버스 저희 저상버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숙주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대 제법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행감 자료들을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상버스가 우리가 2대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이제 교통수단들 뭐 6대로 해서 인원수 좀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 행복 콜택시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은 그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 외에
저희가 그냥 택시를 불렀을 때 장애인이 편승하고 그러기에 훨씬 더 그 이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에서의 장애인 이 부분들 많이 네. 식당이 요즘 이렇게 입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그쵸. 제한적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어르신들도 한국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딱 바닥에 앉으면 굉장히 편안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내 무릎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좌식이 좋다라고 이게 입식이라고 입식, 표현을 네. 하죠. 그런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변해도 문제는 뭐냐면 출입의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입구의 상황에서 계단이 있고 네, 좁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들 같이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혹여나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비용들이 또 환경이세과나 이런 쪽에 보면 모범업소 이래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적극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는 그런 식의 차단의 상황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해보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저희 이제 이런 사업 안 파트, 되나요? 네, 장애인 파트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2개 시설, 22개소에 419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점검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그렇게 계속 그 보수해야 될 상황이 나와 네. 있어서 12로 추가로 투입한 예는 없었고 단지 이제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더 금액이 크면 이렇게 그 가서 리모델링 할 때도 기왕이면 화장실을 10cm를 더 넣고 달라든지 턱을 더 낮춰달라든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 부서도 똑같은 게 뭐냐면 예산이 이제 그 네. 수반이 되는 문제가 네.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그 틈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장애에 대해서 선천적인 것일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참 쉽게 너무 주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애를 통해 장애 없이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은 이제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 자체를 통해서 이미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식의 또 사업에서 들어가고 있죠. 노인요양이라든가.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들도 오히려 여러 편의점 같은 경우들도 가족 단위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 한 분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모시고 다녀야 될 때 어떠한 식당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좀 폭넓은 어떤 장애에 대한 개념과 실제 있는 상황들을 좀 뭐 교육이라든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동성과 함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39쪽에 보시면 그 꽤 여러 단체들의 교통수단 지원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총 장애인 무료 수단버스는 지금 신체장애인에서 신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죠. 이거 일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38쪽에 보면 네. 32인승, 17인승이 합쳐져 있는데 네.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라든지 이동 지원 센터 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 부서도 있고 네. 교통행정과도 같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묶어서 어떤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네. 하면 좀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일로 가면서 어디서 버스 설치는 그 사실 몇몇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버스
또 32인승, 17인승, 뭐 봉구 여러 가지 승합 여러 가지 차량 모아놓고 그렇죠. 네. 코스를 이렇게 좀 정하고 요일을 정하면 시내버스처럼 탄다면 아마 지금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단지 이제 단체에 나가 있는 버스들도 있고 또 네.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차량도 있고 있어서 요 위탁 기간이 끝날 즈음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요걸 한번 모으자. 네, 네. 그래서 모아지면 차량이 많아지고 그쵸. 많아지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모으자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장애인 복지타운이 생길 네.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타운이 좀 먼데 사실은 멀다라고 개념은 이동의 시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속주시에서 10분, 20분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만 집중시키면 충분하게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네. 집행하도록 앞서가시네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냥 어떤 하나의 단체 단위별로 하나씩 있거나 그리고 어딘가가 주체가 돼서 돌리기는 하는데 다른 데는 또 그 이용 못하죠. 네,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 우리가 정책에서도 이제 벽을 허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똑같은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예, 예. 그 차량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나 이용도가 굉장히 다른데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그 이용도라든가 네, 그냥 활용이 숫자가 금방 나올 거니까 그쵸. 예, 네.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장애인 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저는 이제 인권 교육을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제 시민 활동, 여성 쪽에서 활동을 할 때 드러나는 많은 사고가 그 장애인의 문제 중에 많은 경우는 여자 장애, 청소녀들의 문제가 가장 많죠. 근데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위자들이죠. 그래서 저희 그 통계에도 11년부터 16년까지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아도 제가 활동했을 때도 대부분 70%, 75% 이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 한 명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렇게 그 여성을 끌어들이면 마치 고구마 줄기 하듯이 그 온 동네에 뭐 지역의 누군가들이 쫙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과 함께 때로는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제 통장님들, 뭐 이장님들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뭔가 가도되는 권한의 만남이 가능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네 실제로 저희 권역에서는 그렇게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서 동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네 있죠. 그 상황들의 이 부분들이 정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그걸 넣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냥 좋은 일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뭘 좀 보살펴주고 어떤 눈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지 감수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장애인 쪽 특히나 지원 활동가들은 좀 인권 교육을 반드시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다른 그 각종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네, 네. 있어서 그때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 국가가 민간 교육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 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사업은 마침 속초 성폭력 상담소가 3년차 지원 요청만 하시면 강원도에 있는 전문 강사들을 파견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네, 강사료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가 네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에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눈에 띄인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용 권장이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쓰셨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지도 감독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상황으로 사용 권장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화 아닌가요, 이미? 34쪽입니까? 네네, 34쪽 그 위에 박스 안에 예. 그쵸. 예. 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은 워낙에 정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저희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 정확하게 그 정착을 행정 스스로가 그 정리가 안 되니까 관리하는 기관들은 더 늦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자들의 인권보호에 문제 저희 지역에서 되고 있죠. 됐었던 그게- 사례들이 있었죠. 2017년도에서 이렇게 되고 2018년도는 의무화하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네. 안전의 문제 예. 그리고 이런 데서 그분들의 그 개인의 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들어보면 다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좀 원칙을 지켜서 해주시는 게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네. 남아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해당 관계 기관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만약 그게 이제 법에서 판결이 나면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교육시키는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냥 주지만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 그 시설 활동가들이 조금 선진화되지 않으면 계속 뭐냐면 그냥 내 주머니 돈처럼 내가 더 들여서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그게 장부 정리가 되기 이전에 제가 뭐냐면 운영의 개념의 정리가 되어야지 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궁금해서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MOU 체결을 해서 어디는 뭐 하고 있고 어디는 뭐 하고 있는데 속초 이마트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사회공헌 사업 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29쪽에 있습니다. 29 쪽인가요? 네. 이쪽- 29쪽에 각종 2016년도에 저희가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협약 내용은 가로등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1,500만 원을 저희 보조를 받아가지고 김장김치 지원도 하고 뭐 반찬 배달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 들은 거 맞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이마트가 사회공헌을 했다고요? 아니 그 이마트 협약자가 네. 이마트 속초점하고 주부봉사단하고 협약을 해서 그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장김치 지원하고 청호동 주민에게 반찬 배달. 이마트가 1,500만 원을 내서 예.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네요. 예, 근데 예. 이마트라는데 1,500이 이렇게 적게 느껴질까요? 희망사항은 1억 5천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매년 저희가 네. 있어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협약도 줄고 뭐 네. 성금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거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초시에 이마트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작은 도시의 상권이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기업은 기업으로서 지역에다가 공헌해야 되는 게 사회적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인지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마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는 그런 뜻을 좀 전하셔서 예. 사회적 공헌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많이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까요. 예.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 현황과 사회복지 시설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명단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대표자가 바뀐 데도 많고 예. 이 부분 홈피 관련돼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후에 죄송하겠습니다. 예, 바뀐 부분이 많으니까요. 예.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예, 저희가 네, 여기 대표자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주민 관련 지원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장애인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예. 본 의원이 이제 여러 과가 이제 관련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관련돼서 지금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은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출산 전문 병원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출산 전문 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출산율 감소가 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지금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한 개소만 있더라고요. 네, 한 저희가. 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좀 이제 공공기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담도 좀 줄이면서 예.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생 상태라든가 관리 실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아주 인프라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업체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되는 곳이 있다면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미래 속초가 그분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가 좀 더 적극적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네. 타시군에는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그 각종 시책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뭐 2달 2주까지인가가 뭐 무료인 데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특히 이제 장애와 관련된 우리 보조금이 사실 1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순히 100만 원 지원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타시구 사례를 좀 파악해서 네. 뭐 기간을 두든지 이래가지고 네, 한번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장애라는 건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누구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인데 우리 정말 거동이 불편한 우리 중증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예.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격체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도 갈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향후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저희 통계는 아직 제가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건 제가 나중에 그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본 의원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된 그 위원으로서 좀 활동을 해보니까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느꼈냐면 사례 보고부터 해서 변호사까지 우리 관에서 이제 저 임명한 변호사까지 참여를 해서 사례 보고들이 있으면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거기서 논의를 하고 정말 중점 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널리 지금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이제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네. 물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솔루션 회의를 해서 특정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한 환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솔루션 회의를 해서 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 방법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희망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되는 게 있다면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예. 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사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위험 요소의 발생 요인도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예. 사회복지사들이 그 방문할 때 이제는 뭐 경찰 입회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실장님은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최고 고민이 이제 사실은 수급을 받으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 감정 노동자이면서 네. 또는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같이 똑같이 어떤 사안에서 뭐 몇 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네. 여건은 안 되고 네.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가다 사건이 생기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네.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조사팀 나갈 때 현 가급적 2명이 나와라. 네. 그런데 그 뭐 성비가 아니고 우리 통합조사계 남성 직원이 1명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계속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출장만 나가야 될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직원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약한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은 참 저희 고민도 많이 있는데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고 고민하다 보면 뭐 틀림없이 방법이 나올 거고. 그 실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그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 나온 게 사실 위험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한 예또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예. 관계 그 지구대의 협조를 구해서 지구대는 그 지구대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도 참석을 했고 지구대장께서도 가급적 같이 좀 협조해 주시겠다고 예. 의원에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민간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아주 잘 해드리려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 그건 단순한 거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어떤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고민과 예, 제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갈 때 좀 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의원님들도 기왕이면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년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이렇게 음악회도 가끔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럴 때 어떤 뭐 행사가 있으실 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번 주에도 부분에 뭐 저희 사회복지 협의회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좀 많이 좀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예.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 본의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장애 단체가 있죠. 장애 단체가 많이 있죠. 특정 단체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애 단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그 운영위원회라고 또 이렇게 몇 개씩 만들고 그러시죠.
네, 뭐 최고, 자체 그 안에 운영위원회, 뭐, 예, 외부에서 최고- 운영위원장이 들어오고, 제가 특정 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후원회라든가 어떤 이런 그 기금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예, 장애인들은 그들의 그 장애가 가진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뭐 외부에서 스폰을 받든 안 그러면 그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뭐 1차 집이든 호프를 하고 이제 기금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장애인들 주최하는 장애인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운영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는 데가 투명하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장애인들도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시가 직접 보조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신고 시설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일일 카페도 하고 뭐 일일 호프집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어렵죠. 예,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그거 들여다보기 어렵고 일단 일부에서 이제 불만 사항이 나오게 되면 또 운영 주체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일방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그 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 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서 어떤 주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움직여서 수익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잘 확인 여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만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설장들하고 네네. 간담회를 통해서 예. 저희 다시 한번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뭔지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어떤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실무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 그런 걸 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감 지적사항은 아니고 행감 관련돼서 이제 그 내용 나온 걸 보니까 20쪽인데요. 2017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검토와 관련돼서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신축 건물 부지 선정 및 재원 확보 대책 후 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게 그 제가 오시기 전인가요? 오기 전에 이제 전임 실장님께서 네. 강원도 몇 개 시군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방문해서 타시경 사례를 쭉 비교를 했는데 예. 사실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시내권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장소가 첫 번째 뭐 사업비는 두 번째 치고 지금과 같은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정말로 그 우리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 모아야 되는 네. 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차 문제가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그때 당시에 전임 실장님께서 쭉 다녀서 이제 알아봤는데 희망 그 기대치하고 현실하고의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평, 400 최소한 바닥 면적이 300평, 400평 정도는 돼야지만 속초가 미래를 위해서 시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속초 시내권에 300평, 400평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좀 더 장기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용하기 어르신들 지금 많이 오시고 예, 예. 하다못해 그 노래교실만 가봐도 그래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꽉 차셨더라고요. 그 공간도 부족하고. 그게 이제 또 네. 저쪽에 그 LH 거라도 네네. 뭐 더더욱이나 그렇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이제 거기에 합당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 본청을 속초시청도 신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신축할 때 그런
지금 예를 들면 신광 같은 경우는 좀 여유 건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좀 매각을 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금액은 지금 속주시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써야 된다. 네네.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3천억 넘는 것 중에서 시가 자치적할 수 있는 성격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거기다 또 몇십억씩을 더 염출해야 되는 문제가 네네.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표 보면 그 여성가족과하고 좀 많이 겹치는 게 많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의 질의 드렸던 것도 이제 건의 사항으로 제가 드렸던 부분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각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단체의 어떤 뭐 운영위원장이 됐든 장애인단체 회장이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 뭘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장애인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회 회장이 누군가가 되게 되면 앞으로도 예. 장애인들은 그들의 지금 이 불편한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장애인 단체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네네. 뭐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아니면 예. 저희에서 1년에 몇 번을 갔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주시죠. 장애인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지 그 특정인들이 그 표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관련돼서 외부에서 보면 참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을 보면,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자질이 없는 사람, 정말 아주 안 좋은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서 그 포장을 해서 뭐 자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뭔가를 하겠다고는 비춰지나 외부에 가서 보면 참 안 좋은 시각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참 그 뭐 합법적이나 합목적이나 이거보다는 그 목적이 장애인을 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 플러스 자기 이익까지 포함시키는 분들이 좀 네, 네. 계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형성되시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면 그분들도 아마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설 게 아니라 본 의원 얘기는 것은 본인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설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뒤에서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후원해주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장애인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속초는- 100% 맞습니다. 속초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이요, 예, 관계 예.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그 업무 분장을 또 보니 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서가 하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하여튼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업무 분장에서도 보듯이 속초 미래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리고 그러는 건데 말로는 지금 뭐 여러 의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늘 본 이혼이 이렇게 뭐라고 바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게 2017년도죠. 예, 2017년도
11페이지에 속주시 장애인 단체 연합회 7개 단체 1649명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시장님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합창단 운영이 있죠. 예.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많지가 않으리라고 봐요. 저도 우리 장애인 영화제도 갔다 왔지만 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동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합창 이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연합 주 3회를 합창단 운영을 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합창단 대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좀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인가요? 아니 도대회. 도대. 예. 그렇습니까? 도에서 뭐 우수상이나 받으면 또 전국 대회도 갈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지 실적에 보면 11건에 418명인데 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합창을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이게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런 이 공연을 가는데 이게 진짜 이 기립박수예요. 그 애쓰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몸을 꼬아가면서도 화음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합창단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가 아니고 한빛세상 20쪽으로 넘어가면 한빛세상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빛세상 예, 20쪽의 두 번째 보면 한빛세상에서 처음 이제 이거를 한빛세상이 음악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어서 여기에서 사실은 시설이 정말 열악한 부분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합창단 구성하고 금년도가 작년에 돼서 그 금년도에도 이렇게 그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를 왜 갔어요? 사단법인 한빛세상을? 지금 지휘자가 없었나요? 속초 장애인 단체 연합회는 사실은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빛세상분은 소위 얘기해서 음악이 좀 전문가이시고 사실은 장애인단체 연합회는 그냥 장애인 단체 중에서 연합회장을 맡으신 분이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39명이 구성해서 노래 연습하는 것, 그 다음에 거리 공연하고 음악 치료한 것이 상당히 효용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20쪽 한빛세상하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공연 장소가 틀렸었나요? 아니 그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예, 그 장소가 저도 별로 없어서. 마지막 결론은 공간 얘기하려고.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금년도에 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이 10월 달까지 리모델링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연습을 여기서 못 하고 나중에 어떤 발표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공간을 옛날 구소방서 뒤쪽에서 지금 연습도 하고 그래서 속초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원에 증설을 해도 자리 없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종교단체들이 좀 나서주면 좋은데 종교단체는 무궁무진한 자원하고 재원하고 인력들이 있긴 하지. 종교단체들도 사실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료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종교단체 본래 목적 그 포교활동이라든지 선교활동 본래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스스로가 공간이 열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자발성을 좀 띄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두고 보면 아마 또 나설 사람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간이 없을 때 자꾸 종교단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문제하고 또 문제는 이제 이동 거리에 관한 문제도 또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그나마 시내 중심권에 있어서 좀 거리도 좀
이 위치가 짧고.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소방서 구소방서 쪽에 아, 그 안에요? 예, 있어서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합창단들 면면을 보면 이제 이게 어디 연습할 때들이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문화원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좀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들의 문제 또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의 결론을 못 내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을 이렇게 장애인을 음악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서부터 생각했던 분을 여럿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장애인 음악회 이렇게 합창단 이쪽이 좀 발달들이 돼서 장애인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한번 창단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 지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